안녕하세요. 저는 스스로를 브랜딩하는 광고기획자 정은서라고 합니다. 광고기획자는 광고를 말 그대로 기획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기획자의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개발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비자의 심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기획자는 사실 누구나 꿈꿀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뛰어난 광고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또 정리하고 말하는 연습을 들이는 게 더 좋아요. 좀 더 방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고기획자들은 광고 대행사에서 여러 브랜드들의 미션을 주고받고 하면서 기획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처럼 어떤 브랜드에 소속이 되어서 그 브랜드가 원하는 것들을 직접 메시지를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하루나 일상을 기록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남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광고기획자라는 꿈을 생각해보면 결국 흔적을 남기고 나의 생각을 기록하는 데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제 생각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SNS 채널을 통해서 남기는 걸 좋아했고, 지금도 광고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면에서 광고기획자를 꿈꾸는 계기랑도 맞는 것 같아요. 광고기획자라면 누구나 이때가 제일 뿌듯할 것 같은데요. 자기가 냈던 아이디어를 실제로 이제 채택이 돼서 구체화시키고 실현을 시켰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순간이 많았고, 광고기획자로서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이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광고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하는 광고는 디지털 광고 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많이 하고 우리가 SNS를 할 때 어떤 버튼을 더 많이 클릭하고 이런 것까지 패턴을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타겟이 어떤 광고를 더 좋아하는구나를 많이 연구하고 그런 가설이 들어맞았을 때가 제일 기뻤어요. 광고기획이라는 게 사실 정답이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남들처럼 숫자를 많이 다루거나 정답을 내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제가 냈던 아이디어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한 방향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그 감이 잡힐 때까지 일의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빨리 퇴근하기가 어려운 날들도 많고, 그래서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업무 시간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익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일하는 대가로서 받는 수익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만족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광고기획자라는 직업 하나만 봤을 때보다는 그 광고기획자가 갖고 있는 확장성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광고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곧 기획력이나 논리력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 이 직업만이 아니라 다른 직업으로 내가 확장을 해서 흔히 말하는 N잡 시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많이 한다고 하면 수익에 만족을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학생 때 꾸던 직업은 제품 디자이너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고기획자라는 다른 꿈인데, 저는 이게 좁게 보면 다르지만 넓게 보면 똑같은 꿈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디자인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디자인이라는 게 결국 내가 생각하고 머리로 구상한 걸 어떤 결과물로 보여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광고기획자도 그런 면에서 같은 점이 있거든요.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아이데이션 한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더 잘 보여내는 것이 광고기획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또 같기도 한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기획자라는 꿈을 처음 알고 관심을 가졌던 건 고1 때였는데, 사실 그때도 확신을 100% 하고 있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제 직업에 확신을 100%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때 직업을 알고 나서 광고기획자를 하고 싶은 친구들을 모아서 동아리를 만들고 또 그렇게 활동을 공모전도 내보면서 좀 그때부터 확신을 조금씩 가져갔던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진로에 대한 확신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다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빠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진심인지를 항상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건 평생 내가 이걸 안고 살아가게 되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재미있는 것에 직업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청소년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항상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는 질문인데요. 그래도 줄여서 말을 해보자면 저는 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최종 목표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두루뭉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보면 제 영향력을 남들한테 펼치는 걸 되게 즐겼어요. 흔히 말해서 관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제 의견을 항상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걸 좋아했고 그걸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인생의 최종 목표는 그런 제 선한 영향력들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로와 직업이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굳이 말하면 직업은 진로의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로는 내가 정하는 길이자 방향의 의미라면 직업은 내가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로와 직업은 다르지만 둘 다 중요하긴 중요하겠죠? 앞에 말한 거랑 좀 연결되는데 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거창한 답일 수도 있고 뻔한 답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꿈이라는 건 내가 항상 품에 안고 살아가야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원동력이나 의욕이 생기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꿈은 언제나 하나쯤은 항상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학교 친구분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꿈이라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그건 지금 시기에 사실 중요치 않아요. 그냥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일에 자신이 있고 어떤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지를 항상 매 순간 되새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난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기획자로 이번에 서대문 청소년 진로박람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고기획자 궁금해서 들어오셨죠? 제가 오늘 광고기획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광고기획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될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브랜딩하는 광고기획자 정은서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제가 소개드릴 단계는요. 광고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기존 광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많이 노출되었던 광고들을 역으로 기획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나만의 광고 기획,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고 기획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누구에게 라고 저기 스텝 1에 적혀 있죠. 우리가 누구에게 광고를 보여줄지는 광고 기획 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시되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브랜드 특성과 목표를 고려해서 타겟은 누구인지를 선정하는 단계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의 브랜드 또는 내가 맡게 되는 브랜드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주고 있고 또 이런 브랜드가 누구에게 잘 먹힐 것인지 이거를 고려하는 게 바로 누구에게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에게가 조금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타겟이라고 하거든요. 그 타겟이 확실한 광고를 하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광고 잘 보셨나요? 이 광고는 캡스라는 보안업체에서 만든 광고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엄마가 등장을 하죠. 엄마가 어떤 아이가 굉장히 집에 혼자 있는 상황이라 좀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엄마들을 위한 광고를 캡스라는 보안업체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타겟은 굉장히 명확한 편이라서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자녀를 둔 워킹맘이라고 잡았어요. 사실 보안업체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광고가 누구에게 보여줘야 매력적일 것인가, 또는 누구에게 보여줘야 아, 이거 되게 괜찮은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바로 타겟인데요. 이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보안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광고를 보고 아, 타겟 되게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떤 사장님이나 어떤 가게에서 보안이 되게 중요시되는 뭐 귀금속 업체 주인이라든지, 저는 그런 식으로만 좀 1차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만 더 깊게 가보면 우리 가정이나 일상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자녀 걱정이 깊어요. 자녀를 둔 워킹맘 입장에서 보안업체가 충분히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잘 피력한 광고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인데요. 언제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입니다. 일단 아침, 그리고 낮, 밤 이렇게 세 가지로 선생님이 나눠봤어요. 먼저 아침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침 같은 경우는 이른 아침, 우리가 어딜 가요? 친구들 등교하죠? 학교를 가고 또 직장인들이라면 출근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노출이 되기가 좋은 시간대라고 해요. 왜냐면 학생이나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일단 대체적으로 항상 루틴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노출을 시키면 그들에게 뭔가 등굣길, 출근길 이럴 때 광고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낮 같은 경우에는 점심이나 휴식 시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이나 직장인이 주 타겟이 될 것 같아요.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고 또는 쉬고 있거나, 여러분들 정말 점심 먹고 잠깐 쉴 때 많잖아요. 친구들이랑 떠들기도 하고 휴대폰도 하고, 그럴 때 노출되기 좋은 시간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디지털 광고가 주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밤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다 끝내고 우리가 자기 전에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보기 좋은 광고 시간대예요. 그래서 저녁 뉴스나 아니면 드라마가 끝나기 직후나 아니 직전 이럴 때, 또는 잠들기 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바일 광고가 노출되기 되게 좋은 시간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대를 나눠서 광고를 기획할 때 꼭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마다 또는 타겟마다 활동을 주로 하는 시간대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야행성이라서 저녁에도 핸드폰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밤에 너무 바빠서 아침에 출근할 때만 광고를 보고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광고를 언제 보여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은 아침, 낮, 밤으로 나눠놨지만 사실 이렇게 크게 분류하기보다는 실제로 광고에서 기획을 할 때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말을 하곤 해요. 예를 들어 아침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새벽 같은 아침 있죠. 5시나 6시, 막 7시 이럴 때가 있고, 아니면 이제 막 출근하거나 등교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 그 시간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사실 시간대나 타겟은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 광고를 보여줄 것인가인데요. 여러분들 광고를 보통 어디서 많이 마주치세요? 요즘에는 모바일 광고가 많아져서 옛날만큼 TV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TV가 제일 전통적인 광고 매체예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게 생겨나고 탄생하기 시작했을 때쯤에 가장 크게 퍼지기 시작했던 게 바로 TV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여전히 광고가 많이 노출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TV 같은 경우는 드라마, 뉴스, 예능, 영화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 채널에 다방면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타겟이 좀 넓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 생각을 해봐도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할머니도 보고 나도 보고, 이런 식으로 연령대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한 타겟이 갖고 있는 게 바로 TV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인데, 요즘 이게 굉장히 핫하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고 있는 SNS 다 포함해서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그리고 그 외에도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걸 다 온라인 광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C 또는 모바일에서 보는 모든 광고는 온라인 광고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개 광고가 있는데요. 이거에 비해서 되게 초라해 보이지만 엄청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 하루를 살면서 엄청 많이 광고에 노출된다고 해요. 최소 몇천 회 이상이라고 어떤 박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앞에 말했던 TV, 온라인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5개 광고에도 진짜 많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5개 광고라고 말을 하면 걸어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밖에서 보는 모든 광고를 통칭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외에도 뭐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지나쳐가는 버스 또는 거기에 뜨고 있는 어떤 쉘터 광고,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나 아니면 포스터 같은 형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기도 해요. 이런 게 다 5개 광고이고요. 앞에 말했던 언제 어디에가 중요한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이 항상 광고를 마주칠 때 어디서 마주치느냐가 우리는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실감을 못할 수 있는데 사실 다 그게 광고 기획자들이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한 거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컨셉이랑 카피라고 적어놨는데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이 광고를 보여줄까, 언제 보여줄까, 어디에 보여줄까가 정해지고 나면 이 광고의 컨셉이랑 카피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해요. 브랜드 특성이랑 타겟을 고려해서 광고의 컨셉이랑 카피를 잘 잡아야 되는데 컨셉, 카피 이 말이 뭔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가져왔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제품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하려고 하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을 고려한 컨셉의 광고입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광고도 잘 보셨나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영상 썸네일에 써 있었듯이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는 유당불내러의 라떼사발 드링킹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제목의 광고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광고가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길이는 아니죠. 유튜브에서 좀 핫했던 광고인데 이 제품 특성을 잘 살린 컨셉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보여주기 위한 광고주 같은 경우는 소화가 잘 되는 우유라는 브랜드의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사각 스타일인데다가 너무 컨셉이 명확해서 이게 무슨 광고야 할 수 있는데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죠. 소화가 잘 되는 우유는 제품 특성상 정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50% 이상이 걸리고 있다는 유당불내증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확해요.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명확한 특성을 갖고 있죠. 소화가 잘 된다? 그래서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마실 수 있다. 그 특성을 활용해서 정말 재밌게 잘 풀어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극 컨셉이라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보고 또 쌤이 얘기한 것처럼 제품 특성이라는 점에 집중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래? 라떼를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우유를 먹으면 되게 배가 아픈 사람들은 라떼를 먹을 때 약간 지레 겁을 먹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되게 재밌게 직장 배경으로 잘 풀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재밌게. 라떼를 사약처럼 들고 있죠. 그만큼 내가 우유를 먹는데 겁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게 소화가 잘 되는 우유다라는 재밌는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아까 컨셉이 명확한 광고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카피가 좀 확실한 대표적인 광고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광고는 카피가 명확한 광고입니다. 이거 광고 모르는 친구들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이 카피로 엄청 떴잖아요. 이제 카피가 뭔지 감이 오세요, 여러분? 카피라는 거는 광고의 가장 메인이 되는 어떤 키 메시지를 뜻해요. 꼭 그렇게 지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보통 카피는 광고 기획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 광고에서 하고 싶은 말 또는 이 광고에서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메시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메인 카피가 중요한 이유는 앞에 얘기했던 컨셉과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카피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귀에 꽂히고 계속 반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 이게 이 브랜드 광고가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컨셉이랑 카피는 보통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통합해서 그냥 두 개를 동시에 컨셉 카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컨셉이랑 카피를 정하고 나면 그 다음은 모델인데요.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굳이 길게 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알 것 같아요. 컨셉이나 브랜드 그리고 타겟 특성을 앞서 정했다면 그거에 맞는 활용하고 싶은 모델을 고를 차례겠죠. 그래서 쌤이 가져온 건 일단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 5가지가 꼭 정답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흔히 광고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모델의 종류를 거의 다 가져와 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유명인 모델을 볼까요? 유명인 모델은 예시를 먼저 볼게요. 유재석이나 아이유를 써놨는데 딱 감이 오시나요? 유명인 모델은 인기가 많고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방금 유재석 아이유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친구가 없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인지도가 높고 누구나 다 알고 있거나 호감을 갖고 있는 연예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제품을 새로 출시했는데 널리 알리고 싶다. 그럴 때 유명인 모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명인 모델은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그 모델을 같이 쓰게 되었을 때 아, 이거 이 모델이 광고한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문가 모델입니다. 교수님, 박사님 또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인 사람들을 전문가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예시를 백종원 씨를 가져왔어요. 백종원 하면 되게 막 박사, 교수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요리 잘하시는 분. 그래서 실제로 식품 광고를 많이 찍으시기도 했고요. 어떤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문가 모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인 모델인데 오잉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인 모델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같은, 저 같은 일반인들도 모델이 되었을 때 일반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인을 왜 모델로 쓸까요? 모델 여기 답이 써있긴 하지만 인지도는 없지만 되게 일상적이고 우리가 공감하기 쉬운 모델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거 제품 되게 내가 쓰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너무 비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반인 모델을 쓸 때가 많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캐릭터 모델인데요. 사람이 아닌 모델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의 라이선스를 활용을 해서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이미지 같은 거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이건 예시를 써놓진 않았지만 펭수 아니면 뽀로로 이런 캐릭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펭수 같은 경우는 한때 엄청나게 핫했었잖아요. 펭수를 모델로 세워서 한 광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실제로 광고업계에서 그 당시에 그 펭수라는 캐릭터를 섭외하려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캐릭터 하나가 사람이 비록 아닐지라도 엄청 모델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델 비활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왜냐면 모델을 활용하는 게 되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활용하지 않게 되면 일단 광고비에 드는 비용을 굉장히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모델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제품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부각시키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일러스트나 애니메이션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직접 등장하지 않고 캐릭터가 직접 등장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직접 그린 일러스트나 사파가 삽입이 되어서 모델로서 활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광고가 애플 광고예요. 애플 광고 같은 경우는 물론 인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품이 딱 새로 출시가 되었을 때 TV에 전면적으로 뿌려지는 광고에는 거의 대부분 제품을 엄청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품을 클로즈업해서도 보여주고 우리 제품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기능이 많아요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애플 광고거든요. 그래서 모델 비활용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모델 전략을 그럼 잘한 광고는 뭐가 있을지 한번 볼까요? 네, 방금 봤던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히트를 쳤었던 그 비의 깡이라는 노래 있죠? 그 노래를 활용해서 재빠르게 웅실이라는 회사가 새우깡을 탁 앞세워서 비랑 같이 콜라보를 한 광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시계도 굉장히 잘 탔지만 그 새우깡이라는 제품에 들어간 요 말을 그 비라는 모델과 그때 시기적절하게 잘 활용한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모델을 잘 활용한 두 번째 광고를 보여줄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보다 이 서비스의 컨셉이랑 카피랑 모델이 어떻게 연결이 된 거지? 라는 걸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광고 봤나요? 이 광고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카피와 어떤 컨셉을 가진 브랜드이고 왜 이 모델을 썼을까에 좀 더 집중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광고 같은 경우는 쌓이면 돈이니 라는 게 메인 카피예요. 그래서 이 카피랑 언어 유희적으로 잘 맞는 사이먼 도미닉을 모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쌈디를 모델로 써서 실제로 그 노래를 응용해서 가사만 개사해서 나오는 광고죠. 어떻게 보면 이 광고를 누가 생각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 정도로 되게 재밌게 잘 풀어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광고다운 광고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컨셉이랑 카피랑 모델을 잘 연결시키게 되면 사람들 머릿속에 더 기억이 잘 남아요. 여러분들도 이 광고 한번 보고 나면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 가사로 바꿔서 부르게 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 정도로 중독성이나 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이 광고 이 모델이지 하는 연결성을 잘 주려면 컨셉 카피와 모델을 잘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역기획 때도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광고를 기획할 때도 모델을 가상으로 선정해 볼 수 있게 할 건데요. 그럴 때도 자기가 구상했던 컨셉과 카피랑 어떤 모델이 잘 어울릴지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5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광고 기획의 마지막 단계는 스토리보드 구상하기라고 적었어요. 물론 여러분, 모든 광고 기획이 이 단계로 무조건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좀 더 쉽도록, 그리고 오늘 실제로 체험을 해볼 거에서 확실하게 설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순서로 가져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단계인 스토리보드 구상하기 같은 경우는 앞에 얘기했던 타겟, 또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각 장면과 그리고 설명,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상을 해서 넣어보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좀 헷갈리겠죠? 그래서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게 바로 기존 광고 역기획이라는 단계인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이것도 해보면 좋지만 만약에 어렵다면 스킵을 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한번 한 거를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할 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일단 이 광고 같은 경우는 앞에 보여드렸던 그 스토리보드로 구상하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면서 한번 보세요. 네, 광고가 한 15초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짧았죠.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명확한 타겟과 그리고 명확한 모델 이렇게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점, 하지만 예시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될 수 있도록 한 번씩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먼저 양식에 기획 의도가 있을 거예요. 기획 의도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가 왜 이 광고를 기획했을까를 생각해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역기획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광고를 기획하게 될 때는 어떤 브랜드를 선정을 하고 나서 이 브랜드 내가 광고를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를 꼭 생각해서 의도를 적어주셔야 돼요. 예시를 보여드리면 방금 했던 그 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요플레를 발견할 수 있는 순간들, 그리고 그 함께 했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리얼한 토핑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게 들어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광고를 기획했다고 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쭉 적어주면 되고요. 짧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첫 번째 단계로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연령이나 성별이나 또는 어떤 직업이나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 광고를 보여주고 싶은 주요 타겟이 누구인지를 적는 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광고는 뭔가 공부하는 수험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 광고를 보면 알았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한테 되게 공감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취업을 준비하는 25에서 30세 정도 되는 취업준비생도 타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한번 타깃을 정해주고 나면 왜 내가 그걸 타깃이라고 생각했는지를 밑에 한번 적어주세요. 쌤 같은 경우는 바쁘고 뭔가 지친 그런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되게 입이 심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당 충전을 위해서 이 제품을 되게 중요한 건강 간식이 될 수 있다.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광고를 기획했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언제. 언제 같은 경우는 이 광고를 언제 보여주면 효과적일까를 고민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쌤은 평일 낮 시간대라고 했습니다. 사실 수험생들이나 취업준비생은 공부를 거의 매일 하거나 준비를 매일 하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되게 무료해지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지루할 때쯤 딱 그때가 평일 낮 시간대라고 생각을 해서 적었고요. 일상 속의 요플레 토핑의 순간을 연상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적었습니다. 어디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예시를 보여줬던 온라인 광고, 5개 광고, TV 광고 또는 그 외에 인쇄, 라디오까지 신경을 쓰셔도 되고요. 쌤 같은 경우는 PC나 모바일 포함해서 온라인 광고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나 SNS, 유튜브 이게 좋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앞에 말했던 것처럼 누구에게 부분이 수험생이나 취준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또 이용하는 그런 타겟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광고, 특히 SNS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광고가 되게 재밌는 게 실제로 여러분 요플레 채널에 들어가 보게 되면 ASMR처럼 공부할 때 듣기 좋은 배경음악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또 굉장히 요플레랑 잘 연결이 된 광고이면서 광고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유튜브에 틀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타고 들어와서 이 채널의 정체를 알게 되지 않을까? 구독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이유를 또 한 번 짧게 적어주었는데 타겟이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 때 가장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SNS나 유튜브, 여기에다 광고를 노출을 하면 친구들이 더 잘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컨셉과 카피 부분인데요. 컨셉 카피는 일부러 이렇게 칸을 다른 것보다 넓게 적어놨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컨셉이랑 카피 같은 경우는 내가 머리가 말랑말랑하고 자유롭게 생각을 했을 때 잘 나와요. 그래서 뭔가 줄로 이렇게 해놓기보다 박스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림을 그려도 좋고 또는 뭐 도식화를 시켜도 좋으니 아이디에이션을 좀 자유롭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크게 넣었습니다. 컨셉 도출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요즘에 플레이리스트가 유튜브에서 되게 유행한 지가 좀 됐죠. 뭔가 노래를 들을 때 사람들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가수와 노래만 듣기보다는 그 상황, 분위기에 맞는 노래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 감성적인 콘텐츠를 냈고요. 또 타겟이 훅될 만한 BGM과 스토리를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카피 같은 경우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요플레가 아니라 토핑이 리얼하게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핑이 되게 다양하고 또 특별하다라는 점, 그리고 요플레라는 게 플레인 요거트라고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플레인 그리고 일상 이런 느낌을 살리고 싶었던 것 같고, 메인 카피와 서브 카피를 나눠봤는데 이건 필수는 아니지만 메인 카피 같은 경우는 리얼 토핑, 요플레 토핑 이거인 것 같고, 서브 카피는 플레인한 일상 속 프리미엄 토핑 한 스푼. 이거 같은 경우는 쌤이 기획을 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광고를 이 사람이 기획을 했을 때 이렇게 쓸 것 같다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가 모델입니다. 아까 봤겠지만 모델이 쌤이 말했던 것 중에 모델 비활용에 해당을 하죠. 하지만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를 활용했기 때문에 좀 모델 전략을 잘 활용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델보다는 일상, 감성을 녹여내야 하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일러스트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활용을 한 것 같다라고 적어주었습니다. 그러려면 실제적으로 일러스트 작가나 샘플들을 다 리스트업하고 그 사람들을 섭외를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제품 특성을 강조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요플레 토핑, 이 토핑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토핑이 날 것이고 프리미엄이고 우리가 직접 갈아서 넣는다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줬던 장면별 구성도 있지만 쌤이 지금 하나하나씩 개념을 설명을 해줬잖아요. 타겟, 언제, 어디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기획하기 전에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그 장면별로 내 브랜드의 광고를 녹여낼 때 좀 더 완성도 높게 광고를 기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그 광고 기획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스토리보드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스토리보드 기획 같은 경우는 영상 광고에 일단 하나는 건데요. 아까 보여줬던 광고 장면을 하나하나씩 넣어봤어요. 이건 역기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광고를 기획할 때는 유사한 장면을 따다 써서 뭐 구글링을 해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뭐 태블릿 PC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컴퓨터로 PPT 다운받으셔서 거기 위에다가 이미지를 얹어서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각 장면마다 내가 어떤 흐름으로 이 광고를 녹여내려고 했는지거든요. 첫 번째 장면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BGM과 그 사각사각 하는 연필 소리를 넣었어요. 두 번째는 토핑 위에서 되게 재밌죠? 남자가 토핑을 직접 부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보셨죠? 부수고 그리고 여기다 쓸어 넣어요. 근데 넣을 때 바로 옆에 다크초코 그대로라는 카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면에서는 부서진 토핑이 들어간 거를 이 여자가 공부하다가 아주 맛있게 먹어요. 근데 이제 그 소리도 되게 막 ASMR처럼 와그작와그작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15초짜리 광고라서 사실 되게 짧습니다. 마지막에 장면이 확 전환이 되면서 제품을 보여주고 아까 그 토핑 으깨던 그 남자가 등장을 해서 리얼 토핑, 요플레 토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쌤이 여기서 메인을 카피를 리얼 토핑, 요플레 토핑이라고 한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한번 나레이션으로 나와주는 요거를 메인 카피라고 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리얼 토핑, 요플레 토핑이란 나레이션 끝에 마지막에 항상 광고에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로고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는 장면을 조금 더 자유롭게 구상을 해주셔도 좋아요. 만약에 모델을 활용할 거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모델이 뭐 예를 들어 BTS다. 그러면 BTS 멤버가 언제 어느 장면에서 언제 등장할 건지, 어떤 각도로 등장할 건지 이런 것까지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브랜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 기획을 하게 될 브랜드를 선정하고 나서 그 브랜드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려해서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만의 광고 기획 단계는요, 여러분에게 주는 미션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하나 꼽아요. 그리고 그 브랜드에서 만약에 새로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걸 런칭할 예정인데 그걸 위한 광고를 기획해보세요 라는 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미션이고, 이 광고 기획자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꼭 해보셨으면 하는 체험 주제예요. 평소에 좋아하던 브랜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광고 또는 여러분들다운 광고를 기획할 수 있을 거라고 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잘 알고 있고 또는 관심 있고 자신 있는 브랜드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광고 기획자 정은서였고요. 여러분 체험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게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나의 광고 기획안을 많이 보여주고 자신 있게 자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여러 군데 자랑을 많이 하고 뭐 SNS에도 올려주면 좋고요. 여러분 광고 기획자 정은서였고요. 앞으로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